네, 안녕하세요. 동력학 16장 숙제 문제 풀이고요. 16장에서는 키네틱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키네틱스라고 하면은 15장에서 배운 키네마틱스, 운동학에다가 적으면서 운동학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다뤘던 거는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각속도, 각가속도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해주면은 뭐가 이제 여기까지가 15장에서 배웠던 거고 이 네 가지 물리량이 그 다음에 16장에서 배우는 거는 여기에다 질량을 곱하면은 병진 운동 성분에다가 질량을 곱해주시면은 각각 운동량하고 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관성 모멘트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영어로 모멘트 오브 관성 모멘트라는 거를 배워서 그걸 집어넣어 주면은 얘는 앞에서 배운 각운동량 그 다음에 모멘트 오브 포스라고 해서 힘에 대한 모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는 얘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질량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힘의 평형만 다루지 않고 모멘트의 평형까지 다루게 돼요. 힘의 평형은 이미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모멘트의 평형까지 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16.6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트럭이 끌고 있어요. 차가. 트럭이 어떤 물체를 이렇게 움직 도르래로 끌고 있습니다. 그 물체가 여기 있는데 그 물체는 400km 더하기 받침대가 50km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걔가 갖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트럭에 대해서 힘을 해석을 해야겠죠. 우선은 물체에 대해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물체가 아래로 가려는 중력은 자기 더하기 받침대 무게겠죠. 그게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시면은 아래로 가려는 중력의 크기가 나오는데 걔를 이겨내고 물체가 0.5m/s 제곱으로 위로 가속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력 더하기 위로 올라가는 힘을 해주면은 걔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힘의 합이 MA잖아요. M은 450kg, 그 다음에 A는 여기 나온 0.5가 되고 힘의 합은 뭐가 될까요? 중력이랑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끈으로 묶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력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이 써져 있습니다. Y 방향의 힘의 합력은 위로 끄는 두 개의 장력, 우리가 장력 아니면 텐션이라고 써요. 그 어떤 끈 같은 걸로 당기는 힘이 장력입니다. 그 장력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중력이죠 얘는.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운동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장력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이거는 뭐 12장 그런 데서 도르래 문제 풀면서 사실 많이 했던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A번 문제. 바퀴에 걸리는 힘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그냥 실제 문제랑 좀 비슷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보시면은 트럭인데 문제에서 보면은 트럭에 대해서 한글로는 아마 후륜구동이라고 써져 있었겠지. 그러면 리어 영어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퀴가 실제로 엔진에서 힘을 받아서 굴러가는 건 뒷바퀴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떤 거를 물어봤냐면 각 바퀴에 걸리는 힘 성분, 그러니까 X방향, Y방향 힘 성분을 각각 구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차는 문제에 나온 차는 후륜구동차이기 때문에
앞바퀴는 굴러가는 힘이 없어요. 그냥 얘가 뭐야 뭐 Y 방향 힘은 당연히 받겠죠. 타이어가 무게를 지지하니까. 근데 걔가 차를 굴러가게끔 하는 그 견인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F1이라고 썼나요? F1은 0이 되고 근데 이제 좌표계를 앞으로 가는 거를 이걸로 했어요. 예, 앞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X로 거꾸로 그렸네요. 차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체를 끌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X로 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얘는 0이에요. 어쨌든 문제에서 네, 뒤에만 있는 거죠. F2만. 그러니까 차를 앞으로 미는 힘은 뒷바퀴에서만 나온다.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이 있을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은 물체를 아까 끌어당기는 가속도가 0.5m/초의 제곱이었고 물체가 0.5m/초의 제곱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때 끈이 두 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는 차는 두 배로 빨리 가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움직 도르래로 걸려 있는 애가 0.5로 가고 있으니까 줄 길이를 반으로 접었으니까 실제 올라간 속도의 두 배로 끈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0.5가 아니라 1이다. 이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의 무게 써져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여기 뒤로 그러니까 물체를 앞으로 끌어당기는데 걸리는 장력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차 입장에서는 뒤로 뭔가 힘이 장력이 그만큼 가해지는 거죠. 뒤로. 그러니까 여기 T를 뒤로 가는 걸로 써줘야 돼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T가 앞으로 가는 거는 끌리는 걸 당하는 물체에서의 관점이지 차에서는 거꾸로잖아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T는 뒤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바퀴가 지지하는 힘 두 개랑 그 다음에 뒷바퀴만 앞으로 힘을 준다고 했죠. 앞바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힘 4개 성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T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3개잖아요. 보면은 단순히 X, Y 방향 힘에 대해서 평형을 구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저거를 다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변수는 3개고 X, Y 방향 힘은 방정식은 2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생각해내야 돼요. 식을. 그게 뭐냐면은 모멘트의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풀이를 보시면은 X방향 힘에 대한 모든 합 MAX에서 M은 차무게고 그 다음에 A는 차의 가속도죠. 1m/s. 그러면 뒤에서 끌고 있는 물체는 신경 안 쓰나요? 걔의 질량은 어디 갔나요? 라고 하면은 걔의 질량은 이미 여기에서 장력, 텐션으로 다 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게 된 거지 여기에 무게 더 널려 있는 거를 따로 식에 더 넣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 풀어주시면 X방향의 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방향의 힘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할 때 2개를 모르고 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안 풀리는데 모멘트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점에 대한 그러니까 뭐 여기 점을 찍으시든 아니면 무게 중심을 찍으시든 T가 걸리는 점을 찍으시든 어떤 점을 찍든 간에 이 차가 위아래로 이렇게 까딱까딱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모멘트의 합은 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회전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멘트의 합은 0이다. 그러니까 모멘트의 합을 구하려면은 위치 곱하기 위치랑 내적이죠. 왜죠? 위치랑 그러니까 그 힘이 작용하는 위치 어디를 원점으로 놨을 때 임의의 점 P를 원점으로 놨을 때 그 P에서 점 P에서 특정한 점까지 가고 그 점에 가해지는 힘의 크로스 프로덕트죠. 걔를 다 더해주면은 뭐 이제 그걸 했을 경우에 걔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RBP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식을 계속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 풀어졌을 경우에 걔가 0이 되어야 차가 회전 운동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식을 하나 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 하나 여기 fx에 대한 식 하나, fy에 대한 식 하나,
FZ에 대한 식 하나가 다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값이 이거, 요거가 있으니까 이제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은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끌어올리는 물체로 다시 돌아가서 걔가 올라가고 있을 때 받침대가 이 중량에 가해지는 힘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같은 가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받침대는 400kg짜리 중량을 위로 가속도만큼 올리는 데 들어가는 힘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물체에다가 아래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그거를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뒤쪽은.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거는 단순히 XY 방향 힘의 합이 아니라 모멘트의 합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뒤쪽 타이어만 앞으로 가는 힘을 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6.12번 문제는 어떤 병이 있어요. 꽃병이 있고 꽃병 밑에 받침대에 바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속도로 한다고 하면 같이 움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속도를 주면은 얘도 같이 가속도를 갖고 움직여야 되죠. 근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끌어당기면은 얘가 딸려오는 대신에 뒤로 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당기면은 얘가 뒤로 넘어가 있죠. 그 운동을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적당한 힘을 주면은 물체가 끌려는 가겠죠. 그러면 언제 얼마 이상으로 당겼을 때, 얼마 이상의 힘으로 당겼을 때 저 꽃병이 뒤로 확 넘어지냐 라는 문제가 돼요. 여기가 딱 뜨면서 넘어지겠죠. 일정한 힘으로 당길 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봅시다. 우선 Y방향 힘은, 그러니까 Y방향은 꽃병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건데 뭐 어차피 받침 수레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든 움직임은 0이죠. Y방향은 MA는 0이에요. AY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로 가해지는 힘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수직항력, 중력이랑 같은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꽃병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힘으로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찰력에 대한 식이에요. 정지 마찰력보다 작게 밀어주면은 꽃병이 밀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예, 가만히 있다는 건 수레 위에 가만히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레랑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속도 나오죠. 마찰 계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마찰력이 이 정도 이하면은 나올 거다라는 건데 예. 여기까지 하면 되나?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마찰력이니까 가속도를 물어봤구나. 이 꽃병에 가해지는 그거예요. 마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마찰력 의 크기를 FF라고 해서 구하면은 걔를 꽃병의 무게로 나눠주면 꽃병의 가속도가 나오죠. 근데 그 가속도가 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그 가속도로 이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마찰력 값만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마찰력에서 얻은 가속도를 다시 꽃병이랑 그 수레의 무게를 곱해줘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끄는 힘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마찰력보다 뭔가 좀 더 크겠죠. 왜냐면 마찰력의 크기는 꽃병에만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레에 가해지는 가속도까지 고려해준다면은 더 큰 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꽃병이 마찰력 말고도 그냥 콱 하고 당기면 뒤로 확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모멘트의 평형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원점으로 놨습니다. 꽃병이 넘어갈 때 그 딱 수레랑 닿고 있는 마지막 점이겠죠. 그럼 얘가 가해지는 힘이 중력,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가속도, 관성으로 인한,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있겠죠. 근데 수직항력은 꽃병이
예, 그래서 꽃병이 넘어지지 않는, 아니면 딱 넘어지기 시작할 때를, 이제 그 넘어지는 축을 원점5로 봤을 때, 놓았을 때 우리가 걔 꽃병에 가해지는 힘은 어떤 식으로 그릴 수가 있냐면은, 좀 확대해서 그릴게요. 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 위치에서 중력이랑 가속도, 실제 꽃병의 가속도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받쳐 올라가는 수직 항력 있잖아요. 세 개의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면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겠죠.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만약에 말이 좀 이상하네. MAX가 엄청 작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끄는 가속도가 작다고 하면은 mg가 훨씬 크기 때문에 꽃병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트를 받을 거고, MAX가 일정 이상이 되면은 뒤로 넘어가는 모멘트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얘가 뒤로 꽝 하고 넘어지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좌표계로 보자면은 얘를 x, 얘를 y로 놓고 z는 그럼 튀어나와서 이쪽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작다면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뒤로 헐라덩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좌표계를 거꾸로 썼네요. x, y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0보다 작다고 써놨는데, 0보다 작으면은 안 넘어진다 써있는데, 좌표계를 이렇게 썼다면은, x가 뒤로 쓴다면은 모멘트가 0보다 작으면 뒤로 넘어가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때의 가속도, 얘가 뒤로 이렇게 꾹 하고 기울 때의 가속도가 나오고, 그 가속도에다가 꽃병 무게만 곱하면 안 된다고 했죠. 꽃병 무게랑 술의 무게까지 다 더해줬을 때 힘이, 이제 이 꽃병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수레를 조심스럽게 끌고 가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찰력 기준에, 아까 여기서 마찰력 기준으로 구한 힘하고, 그 다음에 이 모멘트 기준으로 구한 힘하고 둘이 비교를 해가지고 작은 것 값이 실제로 가해질 수 있는 최대 힘이 된다. 수레에 대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좀 현실적인 문제로 들고 오니라고 저런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한번 쭉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6.24번은 사실 이게 숫자 풀이가 아니라 그 증명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보고 한번 쭉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일부러 해놨습니다. 손으로 써보면 좀 잘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PI라는 점에, 그러니까 무게 중심에서 뭐 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쩐 물체상의 점 PI에 대해, I번째 점 PI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우리가 설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G 위치에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G를 중심으로라고 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얘를 이제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걔를 PI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PI에서의 어떤 운동으로. 그래서 뭐 사실 내용 자체는 전혀 뭐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P의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선형 가속도예요. 회전 운동만 있을 때 P의 선형 가속도는 회전 속도가 이거잖아요. 회전 속도. 네. 프라임을 찍어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걔 미분해주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한데, 앞에 거 미분하면 탄젠셜 성분, 뒤에 거 미분하면 노말 가속도라고 우리가 15장에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PI라는 점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탄젠셜 가속도 곱하기 힘은 P에 가해지는 힘은 탄젠셜 가속도 곱하기 질량, 그 다음에 노멀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되겠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2차원 회전에서 우리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 같이 2차원 회전에서는 K방향으로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K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다 풀어주면은 값이 이걸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각속도의 제곱 곱하기 그 점의 위치, 그 점의 위치에다 각속도 제곱한 거는, 각속도 자체는 벡터인데 걔를 제곱하면은 스칼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 곱하기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평면상의 벡터 값 하나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말 성분을 하자면은 풀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얘가 1로 들어가서. 근데 요식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무게중심 기준으로 1차 모멘트를 구하면 0이죠. 그래서 운동이 뭐만 남는다? 여러분들이 저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물체 회전을 설명을 하자면은 항상 모멘트, 저거 뭐냐, 가속도는 탄젠셜만 남는다. 왜냐면 노말은 하면은 0이 되니까. 그런 얘기들 써져 있고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그래서 뭐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가해지는 모멘트의 합은 이렇게 되고, 결국엔 뭐만 남더라? 각 가속도에 대한 항만 남는다. 네. 뭐, 그러니까 각속도가 얼마든 상관없다는 거죠. 각속도가 얼마든지 간에 모멘트는 각 가속도에만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했을 때 식을 잘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 나오고, 앞에 거를 i라고 해서 관성 모멘트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그 수업 때 했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증명 문제라서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어떻게 모델링 한다는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그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증명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증명하는 것들을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된 문제예요. 16.1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